A매치 주간을 지나 다시 치러진 세리아 2019-20 시즌 3라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벤투스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한때 발롱도르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였던 날강두와 리베리의 맞대결로도 기대를 모았던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두 선수의 맞대결은 리베리가 좀 더 우세해 보였습니다. 날강두가 상대 수비를 좀처럼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리베리는 공격 전 지역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뿌리며 피오렌티나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클래스는 아직 확실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수가 있었습니다. 전반 4분 만에 더글라스 코스타가 햄스트링을 만지며 교체 아웃됐습니다. 유벤투스에게는 그 어떤 선수보다 중요한 선수의 이탈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끝나자마자 피아니치의 부상 아웃에 이어 그리고 진짜 답답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캐디라 마투이디 조합은 언제까지 쓸 건지 진짜 알 수가 없네요. 나올 때마다 똥 싸는 조합을 왜 자꾸 시험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피아니치가 부상으로 빠지니까 중원에서 아무것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유벤투스 수비도 좀 심각한데요. 데리으트는 아예 지난 경기부터 정신줄을 놓고 있고 도무지 수비 연습을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면 센터백 2명, 골키퍼, 감독 중에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넷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피오렌티나는 훌륭한 경기력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보였는데요. 이번 경기 주전 투톱으로 나온 키에사와 리베리, 그리고 후보의 보아탱, 전문 공격수가 없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경기 피오렌티나가 이겼어야 마땅한 경기였거든요. 정말 수없이 많은 찬스를 다 날려먹은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 전문 공격수가 없다는 문제, 시즌을 거듭할수록 피오렌티나에게는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나폴리는 삼프도리아를 2대0으로 가볍게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나폴리에게는 고무적인 부분이 요렌테가 어시스트를 신고했다는 것 정도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나폴리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득점 수도 9골로 리그에서 제일 많지만 실점도 7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다는 것일 텐데요. 이번 시즌 첫 무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마놀라스가 빠진 경기에서 기록했다는 점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 인테르는 우디네세를 1대0으로 꺾고 3연승, 리그 단독 1위로 치고 나갔습니다. 인테르 팬으로서 개인적으로 기대를 참 많이 했던 경기였습니다. 드디어 인테르 3백 수비의 완전체, 고딘, 데브라이, 슈크리냐를 볼 수 있었으며 후보로 빌려있던 바렐라까지 처음으로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됐던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화제가 됐던 경기, 우디네세 데폴이 칸드레바의 싸다구를 대놓고 후려버립니다. VAR로 봐도 명백한 싸다구가 맞죠? 결국 35분 만에 퇴장당하는 데폴 선수입니다. 결국 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센시가 헤더골을 넣으면서 결승골을 기록합니다. 고딘의 어시스트라서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 퇴장당한 팀을 상대로 경기력이 좋지 못했던 인테르,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는데요. 일단 3백 체제 하에서 팀 수비의 핵심 슈크리니아르가 아직 힘들어한다는 점,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미드필더 센시와 브로조비치, 바렐라가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각자의 100% 기량을 전부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인테르 성공의 키를 쥐고 있는 루카쿠가 아직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특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디네스에서 유럽리그 커리어를 시작했던 산체스가 얄궂게도 친정팀 우디네세를 상대로 세리아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8년 만에 복귀입니다. 그리고 그 친정팀을 상대로 골까지 박을 뻔했습니다. 내심 좀 아쉬웠어요. 재밌는 그림인데. 그리고 주중에 참 부끄러운 경기가 있었는데 인테르가 슬라비아 프라하를 그것도 홈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우! 특히 그 악명 높은 루카쿠의 어처구니 없는 퍼스트 터치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제노아와 아틀란타의 경기는 아틀란타가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가 재밌었어요. 제노아의 자파타가 아틀란타의 자파타에 발을 걸어서 VAR 끝에 페널티킥을 줍니다. 그리고 1대1이던 후반 95분, 아틀란타의 자파타가 미친 중거리 슛을 꽂아 넣으면서 자파타네 팀이 자파타네 팀을 2대1로 이겼네요. 그나저나 두반 자파타 정말 탐납니다. 루카쿠 대신에 얘 데려왔으면 인테르가 더 좋아졌을 텐데 쓸데없이 돈맛을 봐서 비싼 놈만 데려왔네요. 내가 돈맛을 봐서 그래.
그나저나 저렇게 리그에서 잘 싸워놓고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아틀란타는. 창단 첫 번째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디나모 자그레브에게 아주 먼지나게 털렸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K리그에서 전남 팬인데요.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전남에서 뛰던 오르샤가 아틀란타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예, 브레시아와 볼로냐의 경기는 골이 많이 터졌습니다. 볼로냐가 4대3으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만년 하위권 팀이던 볼로냐가 엄청 끈끈한 팀이 됐습니다. 3대1로 뒤지고 있던 후반전, 베테랑 팔라시오 형님이 만회골을 넣더니 4분 뒤 상대 수비수 사벨리의 자책골을 유도하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볼로냐는 2승 1무로 무패 행진, 유벤투스와 함께 공동 2위로 올라섭니다. 다음 경기, 파르마와 칼리아리의 경기는 칼리아리가 3대1로 승리하며 시즌 첫 승을 챙겼습니다. 나인골란의 종아리 부상으로 힘든 경기가 예상됐지만 무난히 파르마를 꺾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라운드 충격적인 반전 경기가 한 개 나왔습니다. 스팔이 라치오를 2대1로 꺾는 이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경기는 전반 17분 임모빌레가 PK를 성공시키며 라치오가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페타냐의 감각적인 동점골.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단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술의 고착화가 너무 심합니다. 이미 지난 시즌부터 파괴가 되고 있는 전술인데 변화를 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곤 하지요. 그리고 플랜 A가 통하지 않을 때 꺼내들 수 있는 플랜 B가 전무합니다. 3백을 4백으로 바꾼다든지 지고 있을 때 공격적으로 밀어붙인다든지 하는 전술 변화를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 교체가 너무 뻔합니다. 일개 축구팬인 저도 인자기 생각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일 먼저 임모빌레의 투톱 파트너를 먼저 교체하는데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누가 봐도 임모빌레가 제일 못하는데 임모빌레는 무조건 놔두고 다른 선수를 교체한다니까요. 임모빌레의 결정력은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죽었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면서 보고 있던 따끈따끈한 유로파 경기, 라치오는 클로이한테 2대1 역전패했네요. 그리고 지역 라이벌 라치오와 달리 AS 로마는 사수올로를 4대2로 이기며 시즌 첫 승리에 성공했습니다. 전반부터 시원스럽게 골이 터진 로마, 특히 주목할 점은 미키타리안이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 뻘쭘하게. 지난주에 미키타리안 데려왔다고 겁나 뭐라 했는데 바로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추갈못입니다, 여러분. 다만 사수올로에서 주목할 점은 베라르디가 프리킥으로 한 골, 그리고 또 한 골을 더 밀어 넣으면서 미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3경기 5골로 리그 득점 압도적 1위입니다. 진짜 요즘 완전히 물이 올랐는데요. 이젠 만치니 감독이 국대로 좀 뽑아서 밀어줘도 된다 싶습니다. 일단 베르나르데스키는 좀 그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따끈따끈한 소식. 로마가 터키의 신흥 강호 바샥쉐이르를 무려 4대0으로 털어버리고 세리아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자니올로는 또 골 넣었네. 인테르 팬은 진짜 속이 탑니다. 다음 경기를 보겠습니다. 밀란은 베로나에게 1대0으로 겨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밀란의 선발 라인업인데 선수들을 그렇게 많이 영입하고도 지난 시즌이랑 똑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오는 건 무슨 경우죠? 그럼 없는 살림에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쓴 겁니까? 경기는 밀란이 운이 좋았습니다. 베로나 스테핀스키의 발이 무사키오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VAR 끝에 전반 21분 만에 퇴장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밀란은 상대 핸드볼로 얻은 PK를 피웅택이 넣으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개판이었습니다. 웃음도 안 나오는 저 차라놀루의 수비 미스에 거기다 다음 경기가 밀란 더비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칼라브리아는 멍청한 파울로 퇴장도 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소의 매크로 플레이를 분산시키는 것이 밀란의 최대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더군요.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소의 매크로 플레이가 가장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한마디로 작전이나 계획이 밀란에게 있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다음 라운드에는 밀란 더비가 예정되어 있더군요. 멋진 시합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토리노는 승격팀 레체에 2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 팀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 전력이 좋은 사수올로와 아탈란타를 잡아놓고 레체한테 승리를 내주다니 말입니다. 일단 토리노는 시모네 베르디 그리고 디에고 락살트가 팀에 완전히 녹아든 이후 다시 평가를 해봐야겠습니다. 올 시즌 토리노 성적에 운명을 쥐고 있는 선수들이니까요. 어쨌든 행복하게도 인테르의 단독 선두 질주가 이어진 세리아 2019-20 시즌. 다음 주에는 4라운드 리뷰를 들고 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